게슈타포는 1933년 헤르만 괴링에 의해 프로이센에서 설립된 비밀국가경찰로 나치 정권 초기부터 반대 세력과 국가의 적을 제거하기 위한 기구로 출발했습니다. 초기에는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그리고 기타 정치적 반대파를 탄압하는 데 집중했으나 하인리 히물러와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의 지도 아래 조직이 확대되면서 독일 전역과 점령지까지 그 권한을 확장했습니다. 게슈타포는 나치 독일의 정치적 억압과 전체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 기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1936년 제정된 게슈타포법은 게슈타포의 권한을 절대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게슈타포는 법적 면책 특권을 부여받아 그들의 행위가 사법부의 심사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았습니다. 게슈타포의 결정은 독일 국민뿐만 아니라 점령지 주민에게도 절대적이었으며 이를 되돌리거나 법적 절차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사법부는 게슈타포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검토할 권한이 없었고 나치 정권의 명령을 직접 수행하는 기구로 작동했습니다. 이러한 면책특권은 독일의 법치주의를 사실상 무력화했으며 게슈타포의 폭압적 활동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게슈타포는 법적 절차 없이도 영장 없이 가택을 수색하고 체포하며 고문과 즉결 처형까지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이는 독일 국민들 사이에 극도의 공포를 조성하여 나치 정권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효과적으로 억압하는 도구로 작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반체제 발언이나 나치 정책에 대한 불만조차 게슈타포의 조사를 받을 이유가 되었으며 이는 체포와 강제 수용 소수감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게슈타포는 체포된 사람들에게 고문을 가해 정보를 추출하거나 협조를 강요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결 처형을 통해 반체제 인사를 제거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유대인, 집시, 동성애자와 같은 소수자뿐만 아니라 나치 정권에 반대하거나 의심받는 독일 국민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게슈타포법의 제정 당시 독일 의회는 나치 정권에 의해 장악된 상태로 반대 의견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나치는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하고 의회 내 반대파를 게슈타포와 같은 억압기구를 통해 탄압하거나 정치적 활동을 제한했습니다. 이로 인해 게슈타포법은 거의 저항 없이 통과되었으며 게슈타포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 법에 따라 독일 국민과 점령지 주민을 철저히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게슈타포는 나치 정권의 선정기구와도 협력하여 독일 국민 사이에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도록 주장했습니다. 밀고 시스템은 독일 사회 전반의 불신과 공포를 조성했으며 이는 나치 정권의 절대적 권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게슈타포는 국가와 민족의 적으로 규정된 모든 집단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독일 국민의 개인적 자유와 법적 권리를 완전히 박탈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비밀리에 처벌당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박해와 홀로코스트의 실행에서도 게슈타포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거주지와 재산을 조사하고 강제 수용소로 이송하는 과정을 조직적으로 관리했으며 점령지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저항 세력과 협조자를 색출하여 체포하거나 처형했습니다. 독일 국민에 대한 감시와 억압, 소수자 박해, 점령지 탄압까지 아우르는 게슈타포의 활동은 나치 정권의 전체주의적 통치를 유지하는 핵심 기제로 작동했습니다. 게슈타포는 법치의 외피를 쓴 폭력적 억압기구로 나치 정권의 전행을 정당화하고 독일 사회를 공포와 침묵 속에 묶어두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는 독일 국민과 점령지 주민 모두에게 심각한 인권 침해를 초래했으며 나치 독일의 억압적 체제를 상징하는 대표적 기구로 역사에 남아있습니다. 이상 비밀국가경찰 게슈타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